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국쌤 이야기 방송을 시작한 것이 오늘로 세 번째네요. 들어보니까 실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겪은 학교와 세상,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힘을 내봅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자는 학생들 이야기는 가끔 들으셨죠? 두 눈을 뜨고 들어도 모자란데 무기력하게 자다니 학교에서 좀 못 자게 할 수는 없나 하시면서도 벌점을 받아오면 잠깐 엎드렸어 하는 자녀 말에 교사를 원망하기도 하시는 게 부모님 입장이란 생각도 들어요. 또 언론은 교사 혼자 강의하고 문제를 풀어서 그렇다고 원인을 찾지요. 또 부모님들은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활동형 중심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이 앉아서 강의 수업 듣는 게 어려운가? 참여형 수업에 익숙하고 지필 수업을 안 보다 보니 그것이 작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수면한다는 거 외에 엎드린 학생들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업 활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자거나 엎드린다는 것은 수업에 흥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수업을 외면하는 거예요. 기초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공부에 의욕이 없는 건데 부모님은 해결책으로 밤늦게 학원에 보내요. 학교에서 자던 아이가 학원 간다고 초롱초롱해질까요? 실제로 중학교 교사들은 학원의 선행학습이 교사 수업 시간에 아는 내용이야 하면서 집중하지 않는 원인의 63%로 밝혔어요. 사교육 만능주의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수면은 가르치는 교사들도 자존감을 잃고 수업하기 힘들게 합니다. 교사의 말로는 30명 중에서 대여섯 명 또 많게는 거의 반이 지나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또 유튜브에는 학교에서 꿀잠 자는 법 해서 조회수가 44만인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이고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이거다 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안 자도록 흥미롭게 수업을 이끄는 교사? 정말 열광하는 교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주로 하는 교사? 그건 각각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수업이 학생을 깨우는 좋은 수업인가? 학생 관심에 맞춘 수업? 혼내기보다는 부드럽게 타이르는 교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매력적인 펭수가 부러울 때도 있죠. 어느 고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수시 후에 수업을 안 들으니 수업 좀 들어달라 하다가 아유, 이전처럼 성적 안 되면 유급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돼 할 정도로 학생도 교사도 힘든 겁니다. 고등학교 교실 뒷벽에 잠은 죽어서 자라는 글꼴을 보고는 이건 학생 자신의 절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절규죠, 절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현실에서 힘들어 하는 학생의 절규는 아닐까요? 교사가 자는 학생 하나 깨우지 못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과 달리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교사가 여학생을 깨우기는 정말 힘들죠. 당연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학생들과 얼굴 붉히고 큰 소리 내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실 수면 시간을 조사하니까 안 잔다고 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종일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40%였고요. 1시간이라도 잔다는 학생이 60%니까 일단 학교 와서 자거나 엎드리는 그 학생이 과반이라는 것이 심각하죠. 또 그 자는 이유로는 일단 피곤하다가 제일 이유가 컸어요. 두 번째로는
흥미가 없다는 것인데 애들이 무엇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재미를 잃은 건지 우리가 점검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면서 23%의 학생들은 하나도 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수면이 교실에서 만성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려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눈뜬 학생, 엎드리거나 자는 학생, 이렇게 나뉜 두 교실에서 정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무서운 스님 시간엔 좀 덜 자고 또 무기력한 학생이 자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울리면 애들이 자다가도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막 복도에 나가서 활개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교사와 수업 시간 이런 걸 가리면서 선택적 수면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 집중하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이라면 당연히 성장하고 배움이 따라올 것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요. 그래서 일단 그 자녀의 수업 태도에 대한 그 정보가 학교와 가정이 잘 소통을 하는 것이 기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학업에 뜻이 없다면 또 지금쯤 이 학력을 보완해줘도 그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편차가 또 커져 있다면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주도적 공부 말고 자기주도적인 그 재능, 능동적인 적성 이런 것을 찾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던 아이들을 복도에서 만나 이야기하면 표정이 참 밝거든요. 에너지도 넘쳐요. 근데 딱 수업이 시작되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표정에 활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엎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보다는 교실에서 존재하는 리얼한 학생들의 모습을 베스트 10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많은 학생들은 아니고 소수의 학생이에요. 실제 유형별로 존재합니다. 늘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죠. 또 그리고 심한 경우는 지난 그 수업 시간 쉬는 시간부터 계속 자는 학생도 있고, 제가 교실을 수업을 나올 때에도 자고 있는 학생도 있죠.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학생들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 말고 이제 학생들의 그 재능을 찾아서 그 적성으로 그 학생들이 그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일을 해낼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발휘하면서 그 적성으로 그 우등생이 아니더라도 뛰어난 성적 아니더라도 뭐 자기의 그 분야 자기만의 어떤 영역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교사도 격려하고 부모님도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 교육도 시대에 맞게 뭔가 이 인식의 풍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한다면 뭔가 학생들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깊이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다음에 만나기를 바랍니다.